여러분 안녕하세요. 점력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AI와 미래 일자리, 제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찰리 채플린을 아시나요? 둥근 챙의 모자에 코수염을 붙이고요. 꽉 끼는 옷옷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큼직한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뒤뚱뒤뚱 걷는 걸음걸이. 이런 유일무이한 캐릭터를 만든 채플린은 자신이 나오는 거의 대부분 영화에 각본을 쓰고요. 제작, 감독, 편집, 주연, 음악까지 맡았던 세계 영화사에 빼놓을 수 없는 천재적인 영화인입니다. 1936년에 제작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는 시대를 비판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떠돌이는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공장의 사장은 계속 빠르게 움직여 일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직원들을 조입니다. 떠돌이는 미친 듯이 일하다가 결국은 나사처럼 생긴 것은 뭐든지 조이려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저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처음엔 웃었지만 사실 요즘 표현으로는 웃픈 명장면을 남긴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산업혁명을 비판한 이 영화 이후에 9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자동화가 된 큰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로봇이 나사를 조이고 제품을 만드는 모습은 뉴스의 자료 화면에서도 많이 봐서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또 디지털화를 거쳐서 이제는 AI 시대가 펼쳐지면서 전 세계의 제조업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많은 변화를 모색 중에 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제조기업이 AI를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AI에 기반한 제조업, 즉 스마트 팩토리의 존재와 역량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에 기반한 제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딥러닝과 같은 AI 솔루션을 사용해서 공정을 최적화하고요.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요. 셋째는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를 AI가 빠르게 분석을 해서 생산 과정에 필요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넷째는 그런 의사결정에 기반해서 공장의 기계들을 자동화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에서 AI를 사용하는 용도를 몇 가지로 정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최적화입니다. AI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조 공정에 있는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고요.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합니다. 폐기물도 적게 배출해서 자원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 분석입니다. AI는 과거의 판매 데이터, 시장의 동향, 계절성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재고 관리도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생산 계획을 최적화해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 공급망 관리도 자연스럽게 되죠. 아마존은 AI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을 하고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의 지능화입니다. AI로 구동하는 로봇으로 반복적이라든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제조 시의 안전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AI 강화학습과 로봇 기술이 융합을 해서 수백 개에서 수천 대의 로봇이 필요한 부품을 제조 장비에 보급하는 방식이 이미 가전이라든가 전자 부품의 조립, 자동차 생산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 역시 제조 산업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제품의 설계를 자동화하는 기술은 이미 제품화 단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스케줄링입니다.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예측하고요. 생산 스케줄링을 관리해서 공정의 개선이라든가 제품의 혁신 기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죠. 다섯 번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결함을 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품의 분량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AI 분류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술이 이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측 유지 보수입니다. 기계가 고장날 가능성이라든지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예측해서 불필요한 유지 보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장으로 인한 비용이라든가 생산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죠.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예측 유지 보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측 유지 보수 분야가 생산성 개선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AI를 구현하면서 생산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예측 유지 보수를 통해서 장기간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AI는 제조업의 운영 최적화에 기여할 겁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선도적인 AI 혁신 프로젝트는 바로 기계관리와 품질인데요. 글로벌 IT 컨설팅 업체 캡제미니 연구팀은 제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활용 사례는 기계와 장비가 고장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예측을 하고요. 정비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포브스 잡지는 캡제미니가 제시한 AI가 제조업을 향상시키는 10가지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너럴 모터스의 사례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은 조립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공급자의 도움을 받아 로봇 부품 고장 징후를 포착을 합니다. 또 시스템 시범 테스트에서 7천여 대의 로봇 중에 72건의 부품 고장 사례를 발견해서 예상치 못한 정전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AI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그 사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의 제품 설계 알고리즘 구현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GM은 오토데스크와 협력을 해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최적화된 제품 설계를 제공하는 생성 설계 알고리즘을 구현했는데요. 2018년 5월 GM은 적층 제조 성공을 위해서 오토데스크 생성 설계 소프트웨어를 혜택했습니다. 관련 부품의 시제품 테스트 결과 기존의 8개 부품 디자인보다도 40%나 더 가볍고 20%나 더 강한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기계 자체를 더 가볍고 더 강하게 만드는 설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키아의 사례입니다. 조립 라인의 모니터링 영상 프로그램에 활용을 한 건데요. 노키아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생산 공정에서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조립 작업자에게 알리는 영상 응용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핀란드에 있는 오울로 공장에서 조립 라인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이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제가 바로잡히도록 운영자에게 프로세스의 불일치를 경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품질 검사 공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서 오케이인지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디의 사례입니다. 자동차와 소비재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분석해서 제품 품질 검사를 마치는 것도 제조업체가 엄격한 규제 요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고해상도 카메라 가격이 차츰 하락하고 또 AI 기반 영상인식 소프트웨어와 기술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시간 인라인 검사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선도적으로 잉골슈타트 프레스샵에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다음은 다농의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식품 제조 회사인 다농그룹은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머신러닝 시스템을 사용하죠. 머신러닝으로 마케팅, 판매, 회계관리, 공급망, 재무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개선해서 더욱 정확한 예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제품의 판매 토끼 수요를 충족시키고요. 채널 또는 가맹점 단위의
나중에 재고에 대한 목표 서비스 수준도 달성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예측 오류가 20%가 감소하고요. 매출 손실 30% 감소, 제품의 노후화 30% 감소, 수요 기획자 업무량 50% 감소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주로 영업 목적상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보다는 양이 많은 소비재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레스 SA의 사례입니다. 탈레스 SA는 유럽 전역의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예방적인 유지 보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데요. 수천 개의 센서, 또 열차 부품과 유럽 대륙 횡단철도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 현황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수집하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예측하고요. 특정 부품을 언제 교체를 해야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유지 보수와 서비스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행기 엔진 수명 예측과 관리에도 활용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MW 그룹의 AI 기반 이미지 매칭 기술 사례입니다. BMW 그룹은 AI를 사용해서 생산 라인의 부품 이미지를 평가함으로써 품질 표준으로부터의 편차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BMW 그룹 딩골핀 공장의 최종 점검 구역에서는 AI 애플리케이션이 차량 주문 데이터와 신규 생산 자동차의 지정 모델 영상을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고요. BMW 그룹은 생산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을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인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로 완성된 제품의 품질 수준 확인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사례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예측 사물 인터넷 분석 솔루션을 개발했는데요. 작업자의 안전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회사 데이터 과학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비가 필요한지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자동화된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해서 최적의 머신러닝 모델을 지능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닛산의 사례입니다. 차량 디자인에 AI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닛산은 차세대 모델 시리즈의 출시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해서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신모델을 설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파크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으로 닛산 디자이너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존 모델의 수명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설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접목 가능하겠죠. 다음 캐논의 사례입니다. 캐논은 제조센터에 새로운 수준의 품질 관리를 제공하는 고급 자산 결함 인식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인적인 전문성과 통찰력을 AI 기법을 접목해서 고정밀 기계 부품 테스트의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캐논의 제조 부품은 산업용 방사선 촬영 영상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각 부품과 내부 구조의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제조 현장에서는 먼저 수요 예측에 활용이 되는 것이죠. 생산 수요, 서비스 수요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목해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상 인식에 활용이 되는 건데요. 영상 인식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완성한 품질은 어떤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에 분석하는 데도 활용이 되는데요. VOC라고 해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거.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제조업에서 그 쓰임새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제조 전략은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 공급을 하는 전략이었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중국이 모방을 하면서 저가 제품에 이어서 고품질 제품 시장까지도 선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규모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제조 판매한 이후에 차차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해가는 중국을 이제는 비슷한 전략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은 독일 전략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제품을 만드는 장비, 설비, 인프라와 공장 자체를 구축하고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과정을 팔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전자부품을 판매하던 독일 기업 지메스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공장 구축과 운영 서비스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 바꿨습니다. 지메스에서 제공하는 제조 분석, 시뮬레이션, 제조 AI 서비스, 스마트 공장 구축 서비스는 공장 자체가 수출품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칠성 음료의 맥주 클라우드를 생산하는 충북 충주 공장은 독일의 기술진이 설비와 장비, 제조 IT 시스템을 구축한 공장인데요. 이렇게 독일의 공장 수출 전략처럼 AI 기술을 제조업에 특화하고요. 이러한 기술과 스마트 공장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은 AI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전망은 국내에 제조 AI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머신 비전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포그니스는 2019년 국내 토종 제조 AI 스타트업인 수아랩을 약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 AI 기업인 마키나릭스, 다임 리서치, 원프레디트 같은 기업의 고객은 대부분 해외 공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제조업 강국이었는데요. 중국의 벽을 만나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출생, 고령화의 가속이 붙으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인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2025년이 되면 세계 AI 인력 수요가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고급 인재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급 인재, 그리고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인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글, 애플, 메타가 부럽대하는 엄청난 기업 가치를 가진 제조회사는 어디일까요?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성장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어디까지일지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AI는 모든 산업에 엄청난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 태풍과 같아서 기업마다 AI 인력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새로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응원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옥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AI와 미래 일자리, 유통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로봇이 배달해주는 음식 요즘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한 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리조트에 숙박을 했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운반 로봇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입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봇이 배달하는 룸 서비스도 이용을 해봤거든요.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서 객실 앞에 도착합니다. 로봇이 도착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서랍에 물건을 꺼낸 이후에 반드시 서랍을 닫아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고요. 서랍 속에 물건을 꺼내면 로봇은 이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외에도 카페에서 로봇이 배달을 해주는 스파게티 그리고 커피도 맛있게 먹었죠. 이렇게 유통, 호텔, 리조트 업계의 경우에 로봇은 배달 집사로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생태계와 인공지능이 변화시키는 미래 유통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누가 AI로 비즈니스를 할까요? 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고 AI로 돈을 벌고 있는지 AI 생태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통상 이러한 것 전체를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우선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기업형 소프트웨어인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들, 산업계의 다양한 솔루션과 회사 차원에서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치 사슬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의 대응도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AI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AI 투자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가치 사슬의 유기적인 연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생태계인데요. 지능형 반도체에서부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엣지 디바이스, 지능형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급자와 혁신 상품 그리고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소비자나 기업에게 전달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복잡한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드웨어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서버, 스마트 디바이스, 네트워크 장비 같이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하드웨어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클라우드와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생태계라는 것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AI 스피커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가치 사슬이라는 틀에서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 기술에는 AI, 음성 인식 등이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흥미가 있나요? 엔지니어라면 기반 기술일 수 있고요. 스토리텔러라면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커넥티드 카, 스마트폰, 스마트 TV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해 볼 만한 일들이 무척 많아집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생태계의 밸류체인 한마디로 골라서 이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곧 AI와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더불어 살자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기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AI 알고리즘 개발, 코딩을 직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영역에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기에 상당한 실력 그리고 열정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AI를 원천 기술,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미지, 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플랫폼, 하드웨어 제품, 서비스의 가치 사슬 관점에서 찬찬히 살펴본다면 훨씬 더 많은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통산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시장 성장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통 4.0 시대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면서 유통 환경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폐로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 유통 1.0이라면 유통 2.0은 생산자와 구매자가 연결이 되는 유통 환경 조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전된 유통 3.0은 온라인 쇼핑의 대중화 그리고 모바일 쇼핑의 확산이고요. 유통 4.0 환경이란 유통 산업의 인공지능, IoT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유통 서비스의 초지능, 초실감, 초연결화가 실현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유통 4.0 초기 단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유통 환경에 도입이 되면서 디지털 테크 기반의 유통 환경이 조성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유통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리테일 테크노믹스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소비자 산업 곳곳에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밸류체인에 녹아들고 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로 대표되는 Z세대와 함께 AI 네이티브 또는 디지털 오리진으로 불리는 알파 세대가 주요 소비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19개 주요 산업에 대한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경제 효과 영향 평가에서 유통산업이 인공지능의 경제적 영향력을 가장 높게 받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의 접목이 되면서 제품 생산부터 유통과 판매를 거쳐서 소비자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기술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제조에 있어서는 AI, 로봇, 3D 프린팅을 통한 대량 맞춤 생산의 실현으로 전통적인 제조 공정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물류와 유통 측면에서는 디지털 공급망과 물류 자동화, 무인 딜리버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과 판매, 소비 측면에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이 확산이 되고요. AI와 NFT, AR, VR 같은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물리적인 현실 공간을 넘어 가상 세계 속에서 기업과 고객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장부터 결제에 이르기까지 비접촉식 쇼핑이 가능한 자율형 매장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는 소비자 일상 속에 디지털 기술이 대입이 되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전략이라든가 물류 재고, 매장 관리, 고객 경험의 강화, 결제 프로세스, 고객 관계 형성 같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유통 서비스의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은 이후에 디지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블록체인이라든가 로봇, 인공지능 같이 다양한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통, 소비재 업계에서는 제품의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 식품 원재료의 재배 과정부터 중간 유통, 최종 소매까지 모든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면서 식품의 안전성 보장이라든가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까르푸, 네슬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IBM의 푸드 트러스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식품의 유통 이력 관리에 활용 중입니다. 또 제품의 정품을 인증하는 데 블록체인의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고가 제품을 취급하는 프라다 같은 럭셔리 기업은 제품의 가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와인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NFT, 대체 불가 토큰 보증서로 거래하도록 해서 가품의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래형 무인 소매점 아마존고를 2016년에 발표한 이후에 자유형 매장은 국내 유통, 소비자 업계에 아주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민이 많은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이라든가 패션 측면에서도 무인화 열기가 뜨거운데요. 하지만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완전 자유형 매장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라든지 제한된 판매 품목 같이 아직은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패밀리마트는 일본 무인 기술 업체와 자유형 매장을 구축해서 인력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천장에 부착된 AI 카메라와 중량 감지 센서 기능으로 자동화하고요.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통 대기업 카지노 그룹의 경우에는요. 하이퍼마켓과 도시명 슈퍼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자회사 모노포릭스를 통해서 2020년 초소형 완전 자유형 매장을 구축했는데요. 고객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매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1인 이용 방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미세한 제품 무게의 차이까지 인식이 가능한 AI 기반의 스마트 선반을 구축해서 고객들에게 비접촉식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야간 무인 편의점을 선보였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이마트24와 GS25, 세이오,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4개사의 무인 편의점은 3,310곳으로 2019년 208곳 대비해서 16배나 증가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24는 신세계그룹의 IT 서비스 개발 계열사와 함께 무인 매장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무인 매장 안에는 고객의 동선이나 행동 추적과 상품 인식, 문 열림 인지, 결제와 상품 관리를 돕는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은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한 계절, 세일, 지역 같은 주문 패턴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주문 순간부터 쿠팡 배송차의 이동 동선까지도 안내를 해주고요.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맞춤 추천합니다.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에 적용해서 이상 거래까지 신속 정확하게 분석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의 로켓 배송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자체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쿠팡의 물건은 AI만 알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쿠팡이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상품별로 입고와 출고 시점을 예측하고요. 상품을 옮기는 인력의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 공간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가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유사한 속성의 제품을 비슷한 곳에 쌓아준다면 AI는 주문 빈도라든가 물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맥주 옆에 기저귀를 배치하는 식이죠. 로켓 배송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자체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상품별 주문량 및 입출고 시점을 예측합니다. 미리 예측한 상품을 미리 사들인 후에 전국에 있는 로켓 배송 센터에 쌓아둡니다. 다음은 상품을 옮기는 인력의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 공간을 지정합니다. 주문이 들어와서 배송이 될 제품이 쿠팡카에 어디에 담길지도 지정합니다. 쿠팡맨들이 운전하기 좋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서 쉽고 빠르게 배송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안정적인 재고와 주문의 처리, 고객의 주문 패턴을 분석을 해서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쿠팡은 대구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미래형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했는데요. 무인 운반 로봇, 소팅봇, 무인 지게차를 도입해서 진열하고 직품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포장이나 분류 같은 전 과정에서의 업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면서 휴먼 에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업계는 생산과 운송, 재고,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판매, 제품 추천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라이프가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접목된 배달 서비스 로봇과 배달 드론까지 개발이 되면서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배달 드론 도미 에어가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위치를 파악하고요. 원격 관제 시스템으로 근처 매장과 수령 장소를 인식해서 보온 박스로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도미러는 지리 정보와 배달 동선을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장애물을 피해서 이동하고요. 주행 시에 위험이 감지되면 음성으로 안내를 합니다. 편의점 GS25는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하면 인공지능 로봇 딜리오가 건물 내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몸통에 3칸 서랍에 최대 15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해서 상품 도착을 알리고요. 상품 수령 시에는 입력할 비밀번호도 발송을 해줍니다. 지하 1층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건물 내 목적지까지 최대 5분이면 배달을 완료합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자율주행 배송 경쟁이 한창인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드론 MK30에 타 기체와 장애물 자동 감지, 회피 가능 시스템을 탑재해서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유통그룹 알리바바는 배송 업무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물류 로봇 샤오만리를 2020년 9월에 론칭을 했는데요. 2022년 3월까지 누적 배송 건수는 1,00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 업체 윙은 2019년 호주에서 첫 드론 배송 상용화 이후로 호주,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등으로 배송 권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윙의 드론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평균 시간은 10분 내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평균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패키지를 배송을 할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송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드론업, 짚라인 같은 여러 드론 업체와 제휴를 해서 2022년 말 기준으로 6,000건 이상의 유로 드론 배송을 제공했습니다. 또 알파벳의 드론 전문 자회사 윙과 손을 잡고 댈러스 매장 두 곳에서 6마일, 그러니까 약 9.7km 떨어진 장소까지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처럼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 타고 하늘에서 치킨이 내려와요. 이런 기사 제목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드론으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앞으로 내 전공 분야에서는 이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생길까요? 오늘은 우리가 AI가 가져올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일자리 관점에서도 드론 배달, 드론 조정, 드론 시스템 관련된 신규 직업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특히 유통 분야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다가올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일자리는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생각을 확장해보는 시간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I 전문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범위하겠죠? 이것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두 창직이 되고 창업이 됩니다. 기존 취업 시장에서의 신규 비즈니스 영역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나만의 아이디어 수첩을 꺼내서 메모를 하고 구체화하는 노력도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AI와 미래 일자리, 금융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은행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시내 직장으로 불리우는데요. 높은 연봉 그리고 복지 혜택도 많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서 취업 성공까지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에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우선적인 역량은 무엇일까요? 금융권의 채용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디지털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대 은행은 특히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이자 기본적인 생존 전략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정보기술 부서뿐만 아니라 영업 현장에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금융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면서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은행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은행들도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인력 확대에 나서고 있고요. 채용시장에서도 디지털 인재가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이지요. 특히 인력 감축과 지정 통폐합 같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점 방문 고객은 줄어든 반면에 디지털 금융 플랫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금융업계의 마케팅도 아주 활발합니다. 앞으로 금융업계 전문가는 디지털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AI 리터러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한국신용정보원과 삼정 KPMG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금융 분야의 AI 규모는 2019년 3천억 원대에서 2021년 6천억 원대로 2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주로 신용평가, 대출 심사, 리스크 모니터링, 챗봇, 업무 자동화, 이상거래 탐지 등의 AI가 도입이 되는데요. 앞으로 도입되어서 계속 고도화할 분야는 신용평가, 대출 심사, 금융자산관리, 디지털 마케팅 같은 분야입니다. 금융 분야의 AI 시장은 2026년이면 3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머신러닝 기반의 소매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차입, 상환이나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금융정보가 부족하더라도 통신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비금융정보로 신용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대출 여력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은행은 2020년부터 신파일럿 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데요. 신용을 평가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이들을 의미하는 신파일럿에 대해서도 머신러닝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서 적정 신용등급을 매긴 후에 대출을 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연령대별로, 소속 집단별로 거래 유형을 AI에 학습을 시켜서 이상 징후가 감지가 되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고 건수는 38% 줄었고요. 관련 계좌 수도 67%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금융 사기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융권 일자리에서도 사기 탐지 전문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금융 투자 같은 금융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AI 서비스별 주요 사례는 노표와 같은데요. 은행의 경우에는 소매신용 평가 모델, 신파일럿 대출, 이상 행동 탐지 ATM, 기업 부정 대출 탐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AI 모니터링을 운영 중입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AI 자동 심사 시스템, AI 계약 심사 시스템, 주행습관 기반 보험, AI 건강 예측 솔루션, AI 보험 사기 탐지 시스템, 보험금 AI 자동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역시도 버추얼 애널리스트, AI 리서치 보고서, AI 금융상품 설명 시스템, 로보 어드바이저 랩 상품 등의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AI는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2019년 11월 미국에서 애플카드의 알고리즘에 따른 신용한도 심사 결과가 성차별적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신용한도가 남편 한도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처럼 악의적인 공격,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또 채용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들이 AI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비롯해 개인정보 데이터 무단 수집과 허위 정보 생성 등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어입니다. 기존의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요. 금융을 만난 정보 기술이 지급, 결제는 물론이고 대출이라든지 투자, 보험 같은 모든 분야의 이용 방식과 산업 구조의 틀을 바꾸고 있는 것인데요. 핀테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손쉽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핀테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터넷 기반 전문 은행으로 기존 대형 은행과 차별화된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K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간편 송금과 결제로는 공인 인증서, OTP 같은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송금을 하고 결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이 있습니다. P2P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을 계약하는 것으로 랜딧이 있고요. 클라우드 펀딩은 상위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와디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와디즈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금융정보 분석,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핀테크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서비스는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모바일,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금융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 분석의 정확성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 개개인에게 최적의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금융권에서는 AI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이상거래 탐지, 고객 상담, 투자 업무 같은 업무 전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월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 켄슈가 금융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애널리스트가 하면 40시간이 걸릴 일을 켄슈는 단 5분 만에 정확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켄슈는 미국 연방 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3개월 수익률이 상승한 분야와 하락한 분야를 자동으로 탐색을 해서 결과를 제시하고요. 또 블랙시트로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 이후에 수익률이 상승할 분야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1분 이내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켄슈의 등장은 금융산업에는 큰 혁신이었는데요. 2013년 설립된 켄슈에는 구글과 애플, 메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다수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가 인력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되고요. 정확한 투자 분석과 신뢰도가 높은 투자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보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측면과 어드바이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동화된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또 자산관리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자동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서비스의 무한 복제와 상시 접근이 가능해서 자산관리 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 가능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역할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고객에게는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산관리사들의 판단에는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인 셈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활발할수록 로보 어드바이저는 더 똑똑해지는 것이죠.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는 펀드, 연금 같은 금융상품 판매 채널 로보 어드바이저, 주식 종목 추천과 매매 타이밍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 자문형 로보 어드바이저, 증권사의 자산관리 상품 중 하나인 랩 어카운트를 관리하거나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 투자 신탁으로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 일임형 로보 어드바이저로 나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도 금융업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권은 적극적인 금융활동을 펼치고 있는 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디지털, 재미, 경험을 담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신한문을 구축하고요. GS25 가상 정보를 오픈해서 가상 세계 속의 콜라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아놓은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 세계관을 지닌 에스파를 모델로 발탁해서 디지털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브랜드에 담았습니다. 특히 은행장과 에스파가 메타버스에서 만난 컨셉의 광고를 선보이고요. 모두가 각자의 아바타를 지니고 있는 아바타의 세계관을 사용한 웹 드라마 광야로 걸어가를 제작한 것처럼 디지털 친화 이미지를 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기반의 모바일 학생증 리브 캠퍼스도 내놓았습니다. NH농협은행은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와 협업을 해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메타버스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 미션을 수행하면서 받은 리워드를 가상은행에 예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농협의 금융 서비스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주는 게임적인 요소도 AI와 금융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Z세대를 위한 금융업계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이 사례를 접하면서 금융 분야의 AI 관련 직업으로 AI 개발자와 엔지니어, 메타버스 맞춤형 디자이너의 등장,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과학자, AI를 활용한 위험 관리 분석가와 사기 탐지 전문가 등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창구 직원의 역할이 감소될 수도 있고요. AI 챗봇과 자동 응답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고객 서비스가 AI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AI 기반의 투자 플랫폼이 전통적인 투자 조언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변화와 디지털 기술을 내가 익힌다면 변화를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직업을 창직하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윤리적인 측면과 법적인 이해 측면에서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겁니다. 한 마케팅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이렇게 말이죠. 같은 업종의 경쟁 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동차 업체는 컨텐츠 업체와 경쟁하는 것처럼 산업의 근간이 뒤바뀌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과 이제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의 시대, 기술 혁신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교통카드, 각종 페이, 은행 같은 디지털 경험 안에서 기회 요인과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명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AI와 미래 일자리, 건설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
당신의 기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한 건설회사의 인재 채용을 위한 우회 광고가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리 AI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챗GPT는 결코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광고 카피가 일품입니다. 유아스케자 에어로프레서블 세계적인 화두가 된 AI 이슈를 정말 탁월하게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광고인데요. 저 문구 위로 챗GPT 건물 지어줘라는 말이 유머러스하죠. 코로나19의 후유증과 여러 국제적인 이슈가 맞물린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 분야든 인재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병영 활동을 이어가야 하고 적은 인원이라도 인재를 찾아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 분야의 일자리는 어떨까요? 역시 이 분야의 인재들도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챗GPT가 말 한마디로 뚝딱 물건을 지어줄 수는 없지만 AI는 건물을 짓는데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먼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가 실제로 건설 산업 현장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전부터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디지털 트윈은 제조, 항만, 교통, 건물, 에너지, 조성 같은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디자인이라든가 성능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작업장 계획 효율화, 물류창고 관리 이런 것에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2000년대 초부터 부분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구체화하고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 기술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디지털 트윈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조선업 같은 다른 산업에서는 3D 기반의 설계와 생산 프로세스가 구현이 돼서 일찍부터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건설업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건설업에서는 설계자가 머릿속으로는 입체적으로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2D 기반의 평면 설계 도면으로 완성을 하다 보니까 설계 도면과 실제 건축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던가 뭔가 누락이 된다거나 설계가 미흡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게 되었는데요. 건물은 공정 하나하나 만들고 나면 이것을 되돌리기가 아주 어려우니까요.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건설 정보 모델링,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기술입니다. BIM은 2000년대 초반 미국 건축 설계 사무소를 중심으로 탄생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건축 업계에서는 BIM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건축가가 뛰어난 인재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BIM은 3차원 정보 모델 기반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같은 건설 산업 전 세계 주기의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스마트 건설의 핵심 기술로 손꼽힙니다. 기존의 2D 설계를 한 차원 뛰어넘어서 3D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확한 가상 건물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설계 도면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품질이 향상됩니다. 또 도면 작성에 대한 생산성도 향상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건설 분야에서 하드웨어 용량의 한계,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한계, 고가의 비용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활용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무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AI 시스템은 사람의 능력을 많은 부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것은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특히 설계와 계획에서 건설 프로젝트 초기 단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요. 고품질의 3D 설계를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설계 도면을 보고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AI를 활용하게 되면 AI는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작업자는 좀 더 근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은 계획 단계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장해줍니다. AI는 시공 분야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을 예측하고 스케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공사 방법을 제안해서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또 AI는 더 나아가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건축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CCTV, 드론, 중장비를 연결한 통신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험을 예측하고요. 사각지대를 조명해서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도 합니다. AI의 도움으로 건설 로봇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과 장비는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어서 작업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좁은 공간같이 건설 현장의 사각지대에 로봇을 투입해서 현장의 사진, 영상을 촬영하고 환경 센서를 활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기에는 드론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AI가 장착된 드론은 현장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도 합니다. 측량이라든가 지도 제작 같은 작업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설계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결합해서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많은 도시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AI는 건물 설계뿐만 아니라 도시 설계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논리적인 프로세스의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설계 민간 기업들은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체계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적이고 프로그래밍이 많이 포함된 업무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AI 건축 설계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면서 설계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데요. 건설 정보 모델링, BIM 기술이 나온 지 오래되어서도 적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시간과 비용의 단축을 극도로 요구하는 국내 산업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BIM이 다른 국가들보다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건설업계는 BIM 도입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BIM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국내에 있는 실무 BIM 전문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발간한 이슈 리포트를 보면요. BIM 자격증은 민간 자격이 유일한데요. 그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기준으로 볼 때 2023년 11월 기준으로 360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부터 소규모 건설사까지 약 15,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요. 한 건설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하나 이상이라고 볼 때 360명은 턱없이 적은 숫자인 것이죠. 2023년에서 2025년에는 BIM 설계를 위한 신규 사업 담당 인력이 연간 440명, 2026년에서 2027년에는 연간 1,380명으로 BIM 도입 의무화가 본격화될수록 필요한 인력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 인력 양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국가 자격 제도가 없다 보니까 설계사,
건설사 같은 민간 기업이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했었지만 그것도 부담이 되는 업체들은 외부의 용역을 맡겨버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이나 신입사원 같이 미래 건설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BIM 초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돼서 신규 인력 양성에 쓰일 전망입니다. BIM 기술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 누구라도 가장 쉽고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개발한 BIM 초급과정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는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2023년 제작을 완료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재와 동영상만으로 BIM 관련 입문 강의부터 실무 심화 과정까지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면 사회 진출하기 전에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점차적으로 BIM 교육 체계를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연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BIM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드는 건설의 변화는 거대한 덩치만큼이나 기술의 적용도 느린 편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특정 기술이 진보하면 건설 건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설계 과정 중에 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나 사람이 일하는 곳엔 인공지능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도 무엇보다도 AI 도구를 손에 쥔다면 좀 더 원하는 곳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건물은 그곳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능률을 올립니다. 사람들 때때로 집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성격, 어떤 인격, 어떤 재능,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은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작은 집 같은 사람도 있고요.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유니크한 건축물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지어진 집, 앞으로 더욱 멋지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말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에 반갑게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